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랑을 하고 가겠습니다. 짠! 서울대학교에서 받은 이수증서예요. 뭐라고 써있냐면 이 사람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실시한 학부생 연구 교육 프로그램의 이수학기에 이를 인정함이라고 써있어요. 제가 인턴을 하고 있거든요. 원래 이 프로그램은 여름방학에만 하는 건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랩실에서 굉장히 적응을 잘 해내고 있고요. 그리고 분위기도 저랑 잘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일단은 인턴이 뭔지 말씀을 드리자면 회사 인턴이랑 똑같아요. 정규직이 되기 전에 미리 체험을 해보는 것처럼 대학원 인턴도 그 연구 조직에 속하기 전에 미리 체험을 해보는 거죠. 프로토콜을 익힌다거나 대학원생 분들이랑 친해지고, 그리고 교수님들과도 디스커션을 하고 교수님이랑 대학원생 분들이 어떻게 소통을 하시는지도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내가 여기에 진학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반대로는 교수님께서 이 학생을 뽑을지 말지를 결정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를 잘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5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인턴이 할 수 있는 또는 인턴이 해야 하는 역할. 먼저 첫 번째로 역할은 조금 아이러니할 수도 있지만 연구실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는 거예요. 연구실도 하나의 사회생활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소통하고 사회적인 친밀감을 유지를 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연구도 중요하고 공부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그분들이랑 협업을 해서 나중에 프로젝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생활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잘 적극적으로 친해지시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적인 자리에 빠지지 마시고 또는 먼저 다가가셔서 인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필요한 점이 없으신지 여쭤보시거나 또는 질문을 막 드려도 돼요. 내가 궁금한 점이나. 너무 사소한 질문은 검색해서 나올 만한 그런 질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보다는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진짜 심오한 문제들을 질문을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랩잡을 잘 맡아서 책임감 있게 하는 거예요. 랩잡을 맡게 되실 텐데 랩잡이라고 하면은 알바에서 하는 것처럼 일종의 소일거리, 작은 태스크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개수대에 있는 물품을 치운다거나 아니면 DDW를 채워놓는다거나 오토클레이브를 돌려야 되는 거를 미리 돌려놓는다거나 하는 것들이라서 실험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수분들께서 실험을 하시다가 이 물품이 지금 당장 없으면 저를 찾으시겠죠. 그러니까 저를 찾기 전에 먼저 제깍 해두는 게 좋겠죠. 세 번째로 인턴이 할 수 있는 일은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것만 잘해도 정말 인턴 생활을 서치스풀하게 했다고 할 수 있을 텐데 바로 프로토콜을 익히는 거예요. 실험실마다 가지고 있는 프로토콜이 다 조금씩 달라요. 똑같은 FM을 따르는 게 아니라 조금씩 다들 수정된 버전의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 적으시고 노션 같은 데다가 저는 정리를 했거든요. 정리를 쭉 한 다음에 내가 이거를 머리에서 이미징이 될 때까지 계속 읽어보시고 직접 실험을 하면서 체득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체득화해두면 나중에 선배님들께서 너무 바쁘실 때 제가 대신 실험을 해드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인턴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바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저는 발표를 잘 못하거든요. 잘 한다고도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좀 위축이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선배님들에 비해서 아는 내용도 없고 괜히 선배님들의 시간을 뺏는 걸까봐. 근데 감히 생각을 하자면 선배님들이랑 대학원 교수님 분들께서는 인턴한테 크게 바란 점이 없어서 보통은 그냥 실수를 해도 귀엽게 봐주시거든요. 그래서 위축되지 말고 내가 이 랩실에 지원을 하고 한 일원이 되고 싶다라는 걸 어필을 하시기 위해 적극적으로 발표를 자진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번째로 인턴이 할 수 있는 일은 논문을 많이 읽는 거예요. 논문을 읽으면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그 백그라운드를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논문을 하나를 읽더라도 그거에 관련된 다른 가지치기 하듯이 다른 논문도 찾아보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분석하듯이 읽어가지고 그거를 좀 더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템플릿도 만들었었거든요. 그 템플릿도 제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 템플릿에다가 저는 특히 백그라운드도 중요하지만 피규어를 해석하는데 좀 애를 많이 썼어요. 그 레전드를 보기 전에 직접 내가 그 웨스턴 블랙 결과를 해석을 해본다거나 뭐 이미진 결과를 해석을 해본다거나 연습을 하는 거죠. 저는 연구원이 필요한 거는 실험도 중요하지만 그 테크닉뿐만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 괜히 친해지고 싶어서 사수분들께 말을 놓는다거나 아니면 언니, 오빠 하면서 어리광을 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어디 가서나 마찬가지긴 하지만 특히나 실수를 했을 때 정중히 사과를 드리고 어떻게 고칠 건지까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교수님한테 본인이 여기에 진학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하기까지는 굉장히 심사숙고를 하고 말씀을 드려야겠죠. 뭐 컨택을 하실 때는 여러 교수님께 다중 컨택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고 의사를 말씀을 드릴 때는 그런 신뢰를 범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구두 약속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9시에 출근을 해서 6시에 퇴근을 하는 그런 전일제였어요. 근데 저는 실험이 좀 더 오래 지속되기도 해서 평균적으로 8시에 끝났었거든요. 이게 의무는 아닌데 그래서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뒤에 일정을 안 잡아두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 수료증을 받았잖아요. 근데 모든 인턴이 다 수료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저는 그 BK랑 서울대랑 같이 해서 모집을 한 프로그램에서 합격을 해서 들어온 인턴이라서 그렇게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 교수님께 직접 이메일 찾아다가 이메일로 진학 의사를 밝히셔도 괜찮습니다. 또는 그냥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봐서 입시를 한 다음에 랩실을 선택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잘 알아보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